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죠. 먹는 것이 나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일 테죠. 우리가 먹는 것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키우듯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가 먹는 것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미식화성의 이규희입니다. 화성에 살고 계신 화성인을 모시고 다양한 먹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화성의 환경교육사 이승균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 살고 있는 환경교육사 이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꿈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과 진로교육을 하는 프리랜서 강사 이승규입니다. 환경교육은 화성시 환경재단과 화성시 자원순환과 그리고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관 소속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교육협력지원본부에서 진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환경교육사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환경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환경교육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환경교육사는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하면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 토양, 공기, 그리고 바다, 기후, 생태, 에너지, 폐기물까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기후변화랑 탄소 중립 쪽을 강의하고 계시군요. 이 환경교육사가 현재 이 국가 전문 자격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 과정이 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 환경교육사는 어떻게 하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운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교육사는 1년에 딱 2번 국가 자격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환경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화성에서는 가장 가까운 양성기관이 수원 기후변화체험관입니다. 원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일정 인원에 뽑혀야 온라인 공부를 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교육도 지원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시험에 응시하는 건 그 전에 인원에 뽑혀야 가능하다고요? 네. 각 기관마다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서 지원자들 중 일정 인원만 뽑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기 1번이었는데 운 좋게 추가 합격돼서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착순으로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해요. 응시에 성공하신 분들은 한 달간 온라인 강의를 듣고 국가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실무 과정 교육을 90시간, 오프라인 교육을 받게 되고 2차 시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드디어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와,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네요. 신청했을 때부터 교육받기 위한 경쟁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고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또 시험을 보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긴 과정을 거쳐서 환경교육사가 되신 이승균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승균님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환경교육사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토피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웬만하면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유기농 식재료로 음식을 해서 먹이다 보니 아이들 아토피나 알러지 그리고 비염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기농 식재료 이 건강에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알고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양한 교육에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다양한 교육 중 2017년 공정무역 교육을 수료하고 공정무역 시민대사로 활동하면서 나와 이웃 그리고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생협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2022년 환경교육사 자격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 현재 환경교육사로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아, 네. 유기농 식재료, 아이들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시다가 환경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셨네요. 저와도 이승규님은 공정무역 활동도 함께 했었는데요.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이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이 지불되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이 거래 방식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무역을 좀 촉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공정무역 활동가인데요. 우리 화성시도요, 이 공정무역 인증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정무역에서 시작한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 이게 이어져서 환경교육사까지도 승규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승규님은 환경교육사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좀 이런 점이 변한 것 같아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굉장한 육식주의자였습니다. 아침에도 고기를 먹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요즘도 고기를 먹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육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부터는 채식을 좋아하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조금 더 채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야채를 구워서 샐러드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두부만 구워서 올려도 영양 만점 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단호박이 제철인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호박은 당근과 함께 끓여서 단호박 당근 스프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요즘 마트에 가면 단호박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당근과 단호박 스프라. 당근이 또 몸에 좋잖아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조리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네. 만들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우선 주 재료는 미니 단호박 1개, 당근도 적당한 크기 1개, 캐슈넛 한 줌, 그리고 조금의 소금과 올리브 오일 정도만 있으면 좋습니다. 네. 당근과 단호박 그리고 캐슈넛 이게 전부인가요? 네, 재료도 간단하죠. 우선 단호박과 당근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고요. 적당한 냄비에 단호박은 통째로 넣을 것입니다. 당근은 3, 4등분 해주세요. 물은 단호박 허리쯤 차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불에서 약 10분에서 12분 삶아주세요. 젓가락으로 호박을 쿡 찔렀을 때 슬며시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단호박은 잠시 식혀서 반으로 갈라 씨를 빼주고 껍질도 살짝 벗겨주세요. 그래야 호박 스프를 만들었을 때 노랗게 예쁘게 나옵니다. 벌써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익힌 단호박, 당근, 준비한 캐슈넛 한 줌과 소금 조금 넣고 아까 단호박과 당근 삶은 물이 남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모두 넣어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아주 맛있는 단호박 당근 스프가 완성입니다. 네. 우리 승규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레시피 설명 들으면서 눈앞에 이 요리 과정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호박 스프 굉장히 군침도 흐르고 네,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 드실 때 올리브 오일 한 바퀴만 쪼르륵 둘러서 드시면 더 풍미가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네, 먹을 때 풍미를 올릴 수 있는 팁까지 주셨는데요. 이 채식을 자주 하는 것, 이거 외에 또 다른 변화가 또 있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용기 내 챌린지입니다. 요즘 음식을 많이 포장해 오거나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됩니다. 네, 맞아요. 이 일회용품 쓰면서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또 안 쓰기는 어려워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 불필요한 일회용품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환경운동입니다. 용기를 들고 가서 내놓는다 할 때 용기 내,
이런 활동을 할 때 내 마음의 용기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용기를 내,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족발이나 치킨, 삼계탕, 그리고 떡볶이나 빵, 순댓국까지 많은 것을 담아봤습니다. 네네. 실제로 매장에서 용기를 들고 가면 사장님들이 넉넉히 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주시고 칭찬도 듬뿍 해주십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이게 멋진 환경 교육사로서 이 일상생활에서도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 식당 사장님들도 일회용품을 좀 줄일 수 있어서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 네. 용기 내 챌린지. 여러분들도 쉬운 챌린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순규님, 작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 수업은 힐링 수업입니다. 경로당이나 치매 안심센터, 노인회 등으로 수업을 나가게 되는데요. 수업을 가면 우리 손녀를 보는 눈빛으로 예쁘게 봐주시고 호응도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무엇이든 먹고 가라고 꺼내주십니다. 어제도 시원하게 수박을 잘라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 봐요. 네, 수업을 다니며 느끼는 거지만 어린 친구들과 시니어가 제일 실천을 잘하고 특히 시니어들은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신 분들이셔요.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뭐라도 해야 된다며 열심히 경청해 주십니다. 아, 네. 이 후손에게 물려줄 이 환경에 대한 이 걱정 때문에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아, 정말 어르신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제가 활동하는 진로 수업 선생님들과 함께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서 넷제로 페이퍼라는 수업을 개발했습니다. 환경교육이 이론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수업 중 1시간은 전반적인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은 체험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기해하고 즐겁게 참여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뭔가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게 참여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론 교육보다는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자원순환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인가요? 자원순환 교육은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이 무언가로 한번 만들어져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원으로 태어나서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순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원순환 교육으로 넷제로 페이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 중에 페이퍼라고 하면은 종이죠. 그러면 이 넷제로 페이퍼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한데요.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자원순환 중에서도 종이에 집중해서 종이가 자원순환 과정을 거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버려지는 계란판을 이용하는데요. 소독 후 잘게 잘라서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옛날 종이중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에 풀어진 종이에 작은 모양틀을 이용해서 얇게 뜨고 부직포에 말려서 그 종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 네. 그 계란판을 물에 불려서 네, 다시 종이로 재탄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들이랑 한지 만들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넷제로 페이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방식으로 만들어요. 그걸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른 종이에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서 진짜 종이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과정에서 신기해하시고 즐겁게 참여하십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 모양도 그냥 일반 사각형이 아니라 여러 모양이 들어가나 봐요. 네, 어떤 모양들이 들어있어요? 네,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세모도 있고요. 하트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버려지는 계란판을 재활용해서 네, 사용 환경을 지키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좀 활발히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 멋진 계획이나 큰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는 환경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3학년 환경 수업을 다녀왔는데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지구를 상상할 때 무섭다, 우리는 망했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들으면서도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함은 알지만 일상에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필요한 건 알지만 이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게 감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완벽한 1인도 중요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중간에 포기해도 하다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설프게라도 모두 다 같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탄소 중립 사회는 길게 가야 합니다. 강박보다는 여유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함께할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함께 노력해서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미래는 희망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희망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승규님, 용기 내 챌린지라던가 채식 위주 식습관 정말 꾸준히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실천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승규님, 이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들, 그러니까 입고,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몸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용기 내 챌린지나 채식 위주의 식습관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지구를 위하고 나를 위하는 건강한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실천을 정해서 무엇이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식화성의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에서는 화성의 환경교육사 이승규님을 만나봤습니다. 승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양한 곳에서 환경교육으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미래를 향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작은 실천으로 함께 지구를 지키는 여정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화성인을 모시고 만나러 올게요.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진행을 맡은 미식화성의 이규희였습니다.